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란의 역사 3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한 후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중동과 서남아시아 일대를 지배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이후 카스피의 남동쪽의 토착 민족들이 파르티아 왕국을 세웠고 이란의 남부 파르사 지방에서 옛 페르시아 후예들이 다시 페르시아를 부활시켰습니다.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죠. 서기 224년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개창한 아르다시르 1세는 로마와 싸우느라 빈사 상태가 된 파르티아를 멸망시키면서 이란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공식 국가명은 페르시아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명칭의 국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말은 옛 아케메네스 가문 혹은 사산 가문의 발흥지인 이란의 남부지방 파르사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이란 땅에 살고 있던 그 수많은 민족들을 아우르는 개념은 아니었죠. 옛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하고 그 뒤로 헬레니즘 국가였던 셀레우코스 왕조 그리고 카스피의 남동쪽의 토착 민족이 세운 파르티아를 거치며 민족적 개념이 더욱 확대되어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 내부적으로는 민족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국호의 명칭이 필요했죠. 인도 이란인들은 인종적으로 아리아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이르러 자신들의 국가를 아리아의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언어로 아리아 땅을 말하면 에란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날 이란의 어원이죠. 사산 왕조는 수세기에 걸쳐 영토를 팽창했고 그 전성기에는 서쪽으로 인도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튀르키예가 있는 반도까지 진출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국경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산 왕조 페르시아도 초기에는 로마와 지속적으로 싸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문화적으로도 융성했습니다. 우선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라는 국교가 있었지만 타민족의 문화나 종교에 굉장히 열려 있었으며 학자와 예술가들을 크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로 넘어간 그리스 서양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회화, 조각, 건축 면에서 매우 뛰어난 예술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유리공예가 유명했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중앙아시아와 접하고 있다 보니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누볐던 소구드인들이나 투르크인들 같은 대상들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들을 동양에 많이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라에서도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무품들이 확인되는데요. 황남 대총 남분에서는 청록색의 유리잔과 국보 193호에 해당하는 유리병이, 천마총에서는 사파이어 색깔의 유리잔이, 월성로 13호 무덤에서는 가슴걸이가, 미추왕릉에서는 붉은 고곡으로 장식된 유리 목걸이가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각종 상인들에 의해 서양의 물자와 동양의 물자가 가운데 있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거쳐 가야만 했기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죠. 하지만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너무 오랫동안 비잔티움 제국과 싸움을 벌이며 옛 파르티아처럼 국력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6세기경 다시 일으킨 황제가 있었으니 바로 25대 샤한샤 호스로 1세입니다. 호스로 1세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샤한샤 중 가장 유능한 황제로 평가받습니다. 우선 호스로 1세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부터 끝냅니다. 우리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흔히 알고 있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와 화평조약을 체결했죠. 외정을 해결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호스로 1세는 내정에 시선을 옮깁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옛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살짝 달랐던 것이 샤한샤의 전제군주제가 잘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지방에 존재하는 지방의 영주들이나 귀족들의 힘이 워낙 비대했는데요. 지방 영주들은 각 영지에서 봉건제에 가까운 형태로 존재했고 귀족들은 이란의 7대 가문이라고 샤한샤의 황족들과 비슷한 권위를 누릴 정도였죠. 호스로 1세는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세금제도를 개혁하는데 대대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한 후 과세 대상의 토지를 면밀하게 책정하여 행정을 투명화하였고 인두세의 경우 20세 미만과 5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지 않았으며 누진세를 적용했습니다. 호스로 1세의 세금제도는 근대적인 세금제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며 호스로 1세의 성공적인 세금제도는 훗날 여러 나라에서 따라하는 표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세수로 황무지 개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죠. 호스로 1세는 그간 귀족 의존적 성향이 컸던 군사제도도 개혁하여 군대의 중앙 집권화를 이뤄냈으며 또 학문을 진흥하여 전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페르시아로 몰려들었다고 하죠. 정말 대륙의 정가운데 있는 국가로서 그 지리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죠. 페르시아인들은 호스로 1세를 불멸의 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호스로 1세 사후 다시 귀족들의 힘이 비대해졌으며 이제 동로마 비잔티움이 아닌 또 다른 외부 위협이 도래하는데요. 바로 에프탈의 침입이었죠. 에프탈은 이란의 동쪽 아프가니스탄 일대에 분포하던 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에프탈을 백훈족이라고도 불렀는데 그래서 흉노족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민족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으며 그 외에도 선비족의 후예라는 설, 몽골족의 직계 조상이라는 설, 대월지의 후손이라는 설, 심지어는 고구려와도 연관짓는 설이 있으며 다민족으로 구성된 유목민족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프가니스탄 일대의 토착 문화 위에 헬레니즘 문화까지 흡수했던 그리고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에프탈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끊임없이 약탈했습니다. 호수로 1세, 7세 때 한번 크게 에프탈을 혼내준 적이 있었지만 에프탈은 소멸되지 않았고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 북쪽에 국가까지 세우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계속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호수로 2세 때부터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다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호수로 2세는 비잔티움 제국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사산왕조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이룩하였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바로 앞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계속 페르시아에 저항하였고 호수로 2세는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을 훌륭히 지휘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받으며 귀족들에 의해 폐위되고 맙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끝없는 전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멸망의 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강대국의 싸움 덕에 어부지리로 성장한 민족이 있었죠. 두 강대국이 워낙 오래 치고받고 싸우니 실크로드를 오가며 교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더 이상 육로를 통해 교역을 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전쟁터를 지나가고 싶진 않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바다를 이용한 상인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동서양 대륙 간 교역에서 바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지리적 중요성이 확 부상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많은 물자와 문화들이 모이게 되었고 대규모 상업 도시들이 탄생하고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정치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갔죠. 이러한 역사적 맥락하에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610년 이슬람교가 만들어졌고 불과 10수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아랍의 이슬람 세력이 7세기경부터 페르시아 남쪽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이슬람의 2대 정통 칼리프였던 우마르가 636년 까디시아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완파해버렸고 642년 니하완드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이 반격에 실패하면서 페르시아 전역에 이슬람이 확산됩니다. 651년 마지막 샤한시아가 암살되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말았죠. 그토록 융성했던 대제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건 동로마 비잔티움도 에프탈족도 아닌 이슬람이었던 겁니다. 이란 땅에 이슬람이 퍼지면서 그간 이란의 국교였던 불의 종교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교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얼마 안 있어 무함마드의 직계 친족만을 칼리프로 추대할 수 있느냐, 꼭 무함마드의 직계 친족이 아니어도 된다를 두고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되죠. 오늘날의 이란은 수니파일까요? 시아파일까요? 이슬람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니파이지만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가 아주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입니다. 시아파는 수니파의 지배로부터 나와 독립하는데 이 시아파가 자리를 잡았던 도시가 이라크의 쿠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붙어있는 이란 시리아에는 수니파보다는 시아파가 더 퍼졌던 겁니다. 이슬람은 아바스 왕조 7세 때 서남아시아와 중동의 여러 문화들을 수집하고 진흥시켰는데 그간 아랍인들에게 핍박받아오던 이란인들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이들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문명을 일구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휘황찬란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문화적 걸음들이 그대로 이슬람에게로 이어졌죠. 이후 이란의 역사는 타 민족에게 지배를 받아온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슬람에서부터 몽골인들까지 4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